이제 귀농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다른 농사를 짓다가 이제 옮겨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을 해주시면은 어떤 작물들을 주로 좀 권유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작물 안에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좀 폭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귀농을 하든 귀농을 안 하든 내가 돈을 좀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작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농민의 어떤 조건, 농민 말씀하시는 그 농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자본력, 또 투입되는 노동력, 뭐 가족이 별도로 계신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시설하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이 있으신지, 뭐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귀농을 하시는 젊은 분들 같으면 단기간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고생하더라도 단기간에 수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우스 재배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런 작물은 우리 강진에서는 딸기 고슬 재배, 수경 재배 기술이 잘 보급돼서 귀농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고, 또 좀 이렇게 기술하고 노동 집약적인 그런 그 작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이나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좀 추천을 드리고, 조금 자본력이 좀 딸리시면 완전 노지에서 말이죠. 노지에서 할 수 있는 작물들이 아주 좀 한정돼 있는데, 참두릅이나 노지 작물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이 강진에서 이 지역에 맞고 기후에 맞는 작물이 어떤 것이 있으며 내가 자본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 조건들을 잘 지켜보시다가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시설 재배 쪽으로, 아무래도 시설 재배가 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지에서는 참두릅이나 아니면 미니 방호박이라고 있어요. 미니 방호박은 아주 작은 그런 호박, 그런 것들은 노지에서도 뭐 가능하니까 또 그런 것들 추천해서 재배를 하시면서 또 강진에 적응을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정말 큰 자본을 투입해서 좀 제대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연동하우스를 좀 투자를 하시고 해서 이런 작물도, 아열대 작물, 이런 망감류나 아니면 애플망고나 이런 아열대 작물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강진의 전반적인 이제 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귀농하시는 분 중에 젊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예. 그 연령대에 따라서 선택하는 품목이 좀 많이 달라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갈라지는 편인가요? 좀 다르죠. 다른데, 새로운 작물을, 이제 강진 전체로 봤을 때는 새로운 작물을 뭐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의 약 한 60~70%, 반수 이상은 귀농하신 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이 망감류만 봤을 때는 오히려 귀농한 분보다는 기존의 농가들이 더 많이 선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하우스가 필요하니까. 네. 귀농하신 분들이 갑자기 막 이런 뭐 억대를 들여서 말이죠, 하우스를 짓거나 그러지는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망감류만 봤을 때는 귀농한 분들보다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전체 작물, 뭐 딸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미니 방호박,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귀농하신 분들이 새로운 작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연령은 좀 어떻게 갈리는지. 귀농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연령대가 다양하고 이제 이 망감류로 봤을 때는 60대 전후 농가들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주 젊은 귀농하신 분이 한번 또 새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다른 작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진에 귀농하시는 분의 연령대가 좀 궁금해서요. 예, 뭐 5, 60대 보시면 돼요. 5, 60대가 뭐 6, 70%고 아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네네네네. 예. 그리고 덜어들 약 한 3, 40대 아주 젊은 분들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귀농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고맙죠. 고맙고 반갑고 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무원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예.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많이 봐오셨을 텐데요. 100%가 다 성공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럼요. 실패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드세요? 보실 때마다? 실패하시는 분들의 네. 이런 거죠. 이게 공무원이나 지자체에서 물론 이제 농사를 시작했는데 환경이 안 좋아서 말이죠. 환경이 안 맞아서 단가가 많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병이 온다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수확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을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작물들 이렇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 잘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겠죠. 그러나 이제 작물 선택하실 때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귀농 선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공무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좋은 작물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또 뭐 그 해에 좀 농사가 어렵더라도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면 우리 공무원이나 주위 선배들이 요 부분은 좀 요거 때문에 어려워서 당신이 지금 수확이 좀 어렵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렇게 개선하면 더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면 힘들어도 이제 막 포기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강진은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귀농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분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면 차츰차츰 성장해 가면서 또 자리도 잘 잡아가면서 이렇게 귀농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많은 귀농인들을 유치하는데 지자체들이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네. 강진으로 귀농을 하면은 귀촌을 하고 귀농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거죠. 강진으로 귀농하신 분들의 장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귀농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귀농한 사람들을 뵐 때 보면 어떤 분이 옆에서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치면 주변에서 이렇게 공무원이든 뭐 같이 귀농한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옆에서 잘 조력을 해줬을 때 성공률이 확실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되어 있냐, 공무원의 마인드, 또 뭐 귀농한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체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강진군이 상당히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기 농가들 보면 그 정착률이 상당히 높고 귀농한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강진군의 장점이고 이런 보조적인 어떤 자금 지원 뭐 이런 부분도 무한정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그런 큰 장점이라고 봐요. 지리적인 이점은 그 전반적으로 기후가 좀 따뜻하죠. 따뜻하다 보니까 이런 겨울 작물을 하기에 아주 용이하고 또 이 강진이 전남에서는 거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광주가 이제 새로 길이 뚫리면 한 30-40분 거리고 목포 한 40분, 그 순천이 한 40분. 그렇게 상당히 그 큰 도시들이 주변에 다 있고 그래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혹시 강진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요즘에 공부하고 계시는 새로운 작물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 샤인머스켓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그거 하는 거죠. 그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아주 이슈도 되고 또 소비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이나 컨설팅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자, 그 다음은 뭐냐? 그 샤인머스켓이 좋은데 농산물은 항상 이렇게 오르막 이렇게 곡선을 그리거든요. 자, 그 다음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좋은 품종을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붉은색 포도라고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뭐 말씀드리면 잘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네네.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 그래서 붉은색 포도 품종을 찾고 더 괜찮은 그런 품종이 있으면 포도 농가들한테 또 보급도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딸기인데, 딸기는 보통 이제 12월부터 수확해서 5월까지 수확해요. 근데 최근에 나온 품종이 가을 품종, 1년 내내 수확하는 품종이 생겼어요. 그런 데 있어서 그 품종을 재배를 이제 금년부터 해볼 겁니다. 해보고, 이런 장점이 있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도 꼭 연락 예.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올리브가 있어요. 올리브 품종을,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너무 날이 금년에 추웠기 때문에 지금 밖에 심어놓은 품종들이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피해를 얼만큼 입었는지 조사를 해볼 겁니다. 해보고 이제 괜찮은 품종을 선택해서 좀 따뜻한 지역에다가 한번 재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죠? 예.